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예상보다 빠르게 울산을 지나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됐던 중구 태화시장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에 김도겸 울산시장과 현대자동차 노사가 어제 태화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하며 태풍에 노심초사했던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에 이어 지난해에도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침수됐던 중구 태화시장. 태풍 차바 당시 시간당 139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상가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상습 침수구역으로 꼽히는 태화시장이 이번에는 침수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중구가 올해 초 시장 주변 하수관로를 준설했고 하수도 뚜껑을 교체했습니다. 또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가게 앞에 설치했고 대형 펌프 6대를 준비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전 차바 때는 피해가 많이 심해서 물건을 있는 걸 재수용해놨다가 다 버렸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도 잘 되고 깨끗하게 이렇게 지금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다음 날인 7일 추석을 앞두고 김두겸 울산시장과 현대차 노사 등 20여 명이 태화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천만다행스럽게 태화성에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이는 큰 역할을 해주셔서 참으로 풍성한 추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가 108억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상품권을 사용해 시장에서 장을 보는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현대자동차 노아사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보자 해서 오늘 찾아뵙게 됐습니다. 태화시장에서 과일과 떡 등을 구입했고 구입한 물품들은 저소득 제가세대에 모두 600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울산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가 추석 대목장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울산을 지나가면서 우려했던 역대급 피해는 없었지만 수확기를 맞은 과수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수확을 미리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강풍에 떨어진 배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아직 연글지 않은 것들도 눈에 띕니다. 가지 끝에 간신히 달린 배들도 상태가 온전치 않습니다. 배나무 300그루를 키우는 이 농가는 이번 태풍으로 80%가 낙과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수확기에 일이 다 떨어져가지고 올해 농nghiệp 빚이나 갚아질나 모르겠습니다.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몰고 온 이번 태풍으로 울주군 과수농가들이 입은 낙과 피해 규모는 232헥타르. 과수농가 10곳 중 3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특히 서생의 모든 배농가가 피해를 입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수확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수확을 하지 못한 데는 배가 덜 자란 탓도 있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 같은 우리가 저장성 배는 아직 출하 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배를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풍이 오다 보니까 인력 부족,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너무 긴급하게 오다 보니까 지금 낙과 피해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태풍 피해까지 입으면서 올해 추석 출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못 땄으니까 또 낙하되는 배도 많고 태풍에 자기 거 하다고 바빠가 일꾼이 없어요. 일손 부족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지난 6일 새벽 1시쯤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일 때 언양 남천교 부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던 20대 A씨가 어제 낮 1시쯤 36시간 만에 사고 지점으로부터 25km가량 떨어진 태화교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지난 6일과 어제 실종된 지점의 하류 쪽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중 태화교 하부에서 무언가가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해서 인양한 결과 실종된 A씨의 시신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가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자원봉사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오늘 오전 포항으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외협력기금을 통해 성금 1억 원을 마련해서 포항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이강덕 포항시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어제 합동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고용노동부와 국과수등과 함께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30분가량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이번 감식은 사고가 난 폴리에틸렌 제조 공정과 폭발 장소 부근의 현장과 배관 상태 등을 확인한 것에 집중됐으며 추석 연휴가 끝난 뒤 2차 감식도 벌일 예정입니다.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은 지난달 3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원하청 근로자 7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앞서 지난 4월에는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화재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인력의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과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상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심각하다며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관련 정책이 직접적인 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에 울산광역 시민대상 수상자 5명이 선정됐습니다. 사회봉사 부문에서 30여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한 임용식 씨가 선정됐고 안전환경 부문은 16년간 소외계층에 무료 진료와 상담, 수술을 지원한 손수민 씨가 선정됐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활발한 문학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최종두 씨가, 체육 부문은 체육 인재 육성과 초중고 실업팀의 창단에 힘쓴 이성걸 씨, 학술 과학기술 부문은 안경관 울산대학교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변호사로 복귀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게 됐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 프리덤 센터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시장은 이어 시민과 근로자에게는 안전을, 경영자와 사업주에게는 안심을 주는 법률 지원 업무를 진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에는 예산 반영을, 지자체에는 개인의 구매 한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화폐는 발행액의 10%를 지자체와 정부가 6대4 비율로 분담해왔습니다. 울산의 지역화폐인 울산페이의 올해 발행 목표액은 4,510억 원이고 10%인 451억 원 가운데 180억 4천만 원이 정부 지원액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했고 일상회복에 들어간 만큼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삭감이 확정될 경우 목표 발행액과 개인 발행액, 할인 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는 현재 월 구매 한도 20만 원, 10% 할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화폐 이용률 저하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우고 있는 현재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예상될 것이며 소상공인들은 예산 삭감 철회와 함께 울산시에는 1인당 구입 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8대 울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8대 시의회 출범 이후 8개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락 의원이 울산미래관광자원 연구회를 신청했고 김종훈 의원이 물관리정책연구회를, 김종섭 의원은 젊은도시 울산 연구 모임을 신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운영위를 열어 구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울산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울산시가 소규모 댐 건설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맑은물 나눔 협정 폐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에 항의하고 각 기관이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을 중단하고 연포산 터널 무료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국무직본부 울산지부는 학교 당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 인정 시간을 확대해 줄 것을 울산시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교육국무직 노조는 학교 당직 노동자들이 명절 연휴 기간 112시간 동안 학교를 지켜야 하지만 근로 인정 시간은 하루 9시간씩 36시간에 불과하다며 근무 인정 시간을 확대하고 유급 휴일을 월 4회 이상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은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그리고 명절 연휴 근무 지원을 위해 대체 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태화강 일원 피해 현장에 대해 환경정비에 나섰습니다. 어제 환경정비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물탱크차로 태화강 둔치를 물로 씻어내는 등의 태풍 피해 현장을 깨끗이 하고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어제 북구 농소 공영 차고지에서 대우 여객자동차와 우리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위한 것으로 울산 관내를 운영하는 버스 210대에 홍보 전단지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북부서는 버스에 부착한 홍보 전단지를 통해 시민용 전화사기 탐지 앱인 시티즌 코난 설치를 안내해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화 금융사기 예방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울산시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 울산전시 컨벤션센터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구매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구매 상담회에는 포스코건설과 현대차, 삼성 SDI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80곳, 그리고 프록시 헬스케어와 인터액트 등 중소기업 179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구매 상담회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기의 확대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울산병원 노사가 13년간 연속으로 무분규 타결을 이어갔습니다. 노사는 임금 3.22% 인상과 단체 협약 중 9개 조항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으며 교섭과는 별개로 협력업체 전 직원에게도 1인당 30만 원씩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과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율 모두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학업 중단율은 0.51%로 0.8%인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았고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율도 0.29%로 0.5%인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